최근 X를 보면 다주택자 족치겠다고 서슬이 펄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특가 할인 시장이 열리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일어나면 X부터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또 밤새 어떤 말씀하셨는지 체크해야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황금부치 부동산의 남택수입니다. 요즘 유행인가 트럼프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SNS를 아주 즐겨 하시죠. 정부가 다주택자 집 팔라고 회초리 들고 후려쳐서 짜는 금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최종 종료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과가 살아나면요,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이면 30%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최고 세율이 82.5%가 됩니다. 양도차익을 거의 다 뱉는 거죠. 심지어 양도세 중과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어지고요. 그러니 지금 애매한 거 5월 9일까지 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주택으로 다들 매물 토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까요? 매물을 내놓는 건 다주택자 중 현금 흐름이 안 좋은 분들이 내놓을 겁니다. 종부세랑 이자랑 감당이 힘드니까요. 순수하게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임대주택도 안 되고 이제는 갖고 있는 채수가 2채 이상 넘어가도 돈을 계속 내야 되다 보니까 없는 돈을 짜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규제 회초리를 들고 있으면 매물로 내놓게 되는 집들이 되는 거죠. 자산 구성을 제대로 하려면 시세 차익으로 인플레 방어가 되는 똑바로 있는 부동산 자산과 각종 세금과 비용을 소화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원래 세트 구조가 돼야 되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매가 차익 구조에 세팅했던 물건들이 드디어 이제 임대주택 말소와 함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 바로 그런 거죠. 이번 정부가 작정하고 잡는 게 임대사업자예요. 제가 임대사업자 안 한 걸 얼마나 잘하게 생각하는 건지.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고 임사가 말소가 되면서 임대사업자 특례 장특공 이득이 없어져 버린 집들이 생깁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될 때는 임대사업자로 종부세 면제, 양도세 중과 배자랑 장특공 70% 먹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 카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임대사업자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 지금 금매로 토해버리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온 금매 매물이 개꿀일 것 같아도 지금 부동산은 쌍봉 모르면 피눈물 흘리는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10% 20% 할인된 금매라고 다 같은 매물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부동산이 되는 놈만 되고 안 되는 놈은 망하는 K 양극화 되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쌍봉의 형태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과거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상승기 시장은 방사상 형태였습니다. 핵심지 대장 물건이 상승하면 그 여파가 점점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스타일이었죠. 시간차를 두고 대장을 따라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파도 치듯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었죠. 앞에 머리가 꿀렁하면서 움직이면 뒤로 몸통과 꼬리까지 순차적으로 꿀렁꿀렁 가격이 뒤따라 출렁대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패턴이 23년, 25년 상승에는 쌍봉으로 바뀌었어요.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만 확실하게 올라버리는 거죠. 이게 뭐다? 쌍봉 분포이자 곧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패턴으로 바뀐 거예요. 1급지 집값이 독주를 하고요, 2급지나 3급지는 이렇게 소외당하는 시장이 된 겁니다. 왜 저쪽에 신고가가 나오는데 내 집은 안 올라? 하는 말들이 나오는 시장, 가는 놈만 저 멀리 가버리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상승장의 스타일이 확연하게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쌍봉 분포 패턴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되면 더 잘 되고요, 안 되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자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실거주 시장이라서 메인만 빼고 나머지는 굳이 살 이유가 없거든요.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 자산 분포 등 다양한 지표에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서울 고가 지역을 필두로 수도권 지역과 지방 또는 저가 주택 시장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각자의 가격대를 만들고 있어요. 특히 전체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같이 하락해도요, 상승장에서는 특정 지역이 최근 3년간 10% 20% 상승할 때 다른 지역은 오히려 하락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냥 뭐 없는 추정이 아니라요, 팩트로 그렇습니다. 자료 볼까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국 집가 상승률은 0.2% 정도 됩니다. 특히 서울은 2022년 바닥을 찍고 지금 독주하듯 쭉 올라가고 있죠. 전국 평균과 경기는 무난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인천과 지방은 그래프 보시면 오히려 2025년 들어서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전국 평균값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인천이나 지방 같은 곳은 이제 수익률 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금매가 나온다고 해서 쌍봉 분석 없이 매물 잡으시면 완전 물려요. 제가 21년, 22년을 경험하면서 뚜렷하게 안 게 있어요. 오를 땐 다 같이 오르는데 매도는 되는 데만 정해져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걸 보고 제가 갭 투자로 따라 사라는 말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자가 올려서 따라간 거였는데 이제 투자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매물을 매도를 받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고요. 양도 차익은 말 그대로 팔아야 차익이 남는 건데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매도가 안 돼버리면 차익이고 뭐고 없는 거죠. 매도가 안 된다는 건 자산 가치가 매도를 통해 이익으로 환원돼서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냥 뭐 투자가 망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제 우린 돈 없으면 부동산 못 사. 심지어 돈이 있어도 부동산 사기 힘든 세상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변화한 시장을 해석 못하면 투자 성패가 극악으로 갈리는 판이라는 겁니다. 내 돈으로 내 집 사려고 해도 빡셉니다. 서울 25개구랑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잖아요. 토어제에 집 사려면 사도 되는지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후에 4개월 내에 내 돈 다 땡겨서 잔금 내고 등기치고 전입하고 나서 2년 실거주 의무까지 해야 돼요. 이 허들 다 넘을 사람 아니면 못 사는 거죠. 그뿐인가요? 남의 돈으로 집 사도 안 된대요. 실거주 의무란 게 결국 전세 끼인 갭투 하지 말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출 한도도 줄여버렸죠. 15억 이하는 6억,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25억 넘으면 2억으로 제한됩니다. 생 현금 준 사람 아니면 집 살 생각하지 말라고 세입자 돈이든 은행 돈이든 남의 돈으로 집 사는 수요를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때려잡느라고 잠깐 열린 금매 시장에 발 들이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모르고 사시면 너무나도 속상한 결과를 맞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매도하고 남은 자금 어디 투자하실 거예요? 주택에서 건물로 넘어가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일수록 쌍봉 효과를 아셔야만 건물 투자에 성공합니다. 비싼 게 더 잘 팔리고 싼 건 아예 안 팔리는 현상은요, 비싼 시장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서울 자치구별 매매 거래량 및 거래 금액을 한번 보세요. 2025년 11월 기준 매매 건수 보면요, 단연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건물은 더 심각한 쌍봉 효과가 나타내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상업지구인 중구, 그 다음에 성수동으로 핫한 성동구 등이 뒤로 있죠. 나머지 노도공이요, 잽이 안 되죠. 전형적인 쌍봉입니다. 따라서 쌍봉의 시대란 건 싸다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비싼 데에서 비싼 걸 골라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거래 건수뿐만이 아니라요, 매매 거래 금액 또한 쌍봉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파트 시장을 넘어서 건물 시장으로 가면 쌍봉 효과는 금액에서 진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매매 거래 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을 꼽으라면 중구랑 강남구죠. 명확하게 대기업 건물이 자리 잡고 상업지 발달한 곳에서 확실하게 튀고요. 나머지 지역은 건수로 보면 좀 거래됐구나 싶었던 곳들도 실제 거래액을 보면 되는 지역에 비해 낮은 거래대금 규모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포인트, 거래량이 적다고 해서 안 좋은 지역이란 게 틀린 말이 됩니다. 거래 금액을 반드시 같이 봐야 돼요. 쌍봉 효과는 거래 건수와 거래 가격을 동시에 해석해야 투자에 성공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 그럴까요? 2025년 11월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와 매매 거래 대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11월, 12월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횡보하고 있는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흥미롭게도 거래량은 비슷한데요, 거래 금액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죠. 좋은 물건이 더 비싼 곳에 더 대출로 들어가는 거고요. 쓰레기는 아예 노터치 한다는 겁니다. 2023년 11월 대비 2025년 11월에는 17% 정도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근데 거래 금액이 70% 늘었어요. 거래 건수가 비슷한데 거래 금액 규모가 월등하게 증가한다는 건 매수자가 그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비싼 값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물건만 가격이 오르면서 매수세가 붙고요, 그 물건 권역에서만 돈이 쏠린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쌍봉 효과란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지역에 특정 물건만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딱 그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비싸고 좋은 걸로 부동산 세팅하신 분들은 그걸로 좋은 거 하나 더 산다는 거. 우량한 부동산 A를 담보로 우량한 또 다른 부동산 B를 매수할 수 있는 게 숨겨진 빅이죠. 그래서 비싼 아파트, 비싼 건물을 돈을 더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산을 담보로 놓고 추가 대출을 뽑을 수 있는가, 여기에 예스란 답이 나오는 계산까지 더해서 투자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동향이 드러난 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쌍봉 효과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걸 발판으로 더 좋은 자산을 추가하면서 나도 내 새끼까지 인생을 바꿀 부의 규모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발빠르게 조치하시는 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꼭 염두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아파트 부동산 시장을 저격하는 VIP의 엑세 포스팅이 자꾸 늘어나는 시점이 참 예사롭지 않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딱 5월 9일입니다. 5월달, 뭘까요? 선거. 5월 초까지 다주택자 급매물들이 소화돼야 하는데 토어제 허가받는 1개월 정도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매수가 끝나야 됩니다. 타이밍이 죽이는 게 그 다음에 2026년 6월 3일 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한두 달 전에 금매들의 실거래가가 찍히면 집값이 진정된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자, 이게 바로 정치는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정치라는 늘 말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6월 선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께서 이미 X에 선전포고하셨죠. 이놈의 적폐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의 의도대로 선거를 치른 정부는 자, 드디어 끝났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내는 정책을 신나게 실행할 겁니다. 높아진 가격에 각각의 집에 세금을 매기는 것,
이게 정부의 다음 계획인 건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됐죠. 그리고 팔 거에 팔고 이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다주택자들은 노른자 자산을 더 꽉 쥐고 자산 방어에 총력을 다할 겁니다. 4년을 최소한 버틸 거니까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나오는 급매물 때문에 가격이 잠깐 하락빔을 맞았지만 떨어지는 건 일시적입니다. 다주택자들은 현금 흐름을 무기 삼아 아예 다주택자로 가거나 아니면 똘똘한 한 채에 플러스 건물 여러 개로 넘어가는 등 다주택자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도 쫄지 마세요. 정부는 정책, 우리는 대책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시장의 당근과 회초리라는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당근은 안 내놓습니다. 의지가 아주 굳으시잖아요. 지금 이 모든 정책의 엔딩은 금리 인하로 갈 겁니다. 부동산을 완벽하게 막아놓고 금리 인하를 해야만 모든 게 평안해지기 때문이죠. 실물 경기가 나쁘면 돈이라는 혈액을 수혈해서 돈을 퍼뜨리거나 마지막엔 결국 금리 인하로 모두가 이자를 덜 내게 만드는 게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음에 또 제가 올려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전세대출 규제, 이 전세 에스크로가 나오면 그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이 부동산 시장의 모든 기조는 싹 다 바뀔 겁니다. 이 흐름을 그때그때 똑바로 해석하고 K 양극화와 쌍봉 효과 등 시장의 변화 양상을 알고 움직이셔야 돈을 버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이 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멘트에 흔들리는 사람들 사이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할지 계속 연구해봐야죠. 저도 같이 연구해보고 내용을 또 진지하게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되게 괜찮았죠? 더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갈 길을 연구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